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게 다 아인슈타인 덕분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시네마테크 코너는 영화와 관련된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많은 분들이 E는 mc제곱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바로 광전 효과에 대한 이론이었는데요. 광전 효과란 금속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의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오랜 논쟁을 해왔었는데요. 1800년대 초반 토머스 영이 실험을 통해 빛은 파동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수많은 과학자들은 빛 에너지는 파동으로서 이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문으로 제시하였고 그 공로로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초기의 영화들은 무성영화, 즉 소리가 없이 화면만 보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대사는 자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무성영화의 특징입니다.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아이캐치도 무성영화로부터 남겨진 유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요즘의 유튜브 나레이션과 같이 대본을 따로 읽어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를 변사라고 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참 영희를 위해 준비한 소리야. 요즘 말로는 나레이터죠. 유성영화를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한 것이 1877년이고 최초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1896년이니 1900년 정도만 되어도 유성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1926년이나 되어서야 제대로 된 최초의 유성영화가 만들어졌으니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데 30년이나 걸린 것이죠. 유성영화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 영상기 돌릴 때 레코드판을 같이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치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촬영 카메라는 1초에 일정한 프레임을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DC 모터나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카메라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돌리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집중을 해서 돌린다고 해도 1초에 정확하게 16프레임을 촬영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일정 속도로 필름 롤을 돌린다 하더라도 필름이 많이 감기게 되면 조금만 돌려도 많은 양의 필름이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무성영화들은 1초에 16 내지 18프레임 정도로 움직임이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영화가 뒤로 갈수록 오차가 더 커지게 되었지요. 1926년이 되고 나서야 화면과 소리를 동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타폰이라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1926년 최초의 음악과 음향 효과가 담긴 돈 주안과 1927년 최초의 음성이 담긴 영화 재즈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유성영화를 만든 영화사는 어디였을까요? 어이 브라더. 그러나 바이타폰에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초기의 영화 필름들은 니트로셀룰로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름에 니트로가 들어있는 만큼 인화성이 강했습니다. 영사기가 열을 받으면 필름에 쉽게 불이 붙게 되었는데요. 시네마 천국에서는 필름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녹거나 불이 붙은 부분을 잘라내고 상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레코드판과 소리를 동기화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필름은 잘라낸 만큼 레코드판을 잘라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필름 보존을 잘하더라도 시네마 천국에서처럼 키스 장면을 잘라버리는 검열을 하게 되면 역시 레코드판을 통한 소리 재생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1928년에는 무비톤이라는 사운드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요. 필름의 소리를 기록하는 방식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비톤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이용한 시스템이었는데요. 마이크의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진동을 만들어내고 이 진동을 이용하여 필름의 빛을 감광시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필름에 새겨진 이 소리 무늬를 사운드 트랙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오리지널 뮤직이나 오리지널 스코어라고 하지 않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OST라는 단어 때문에 사운드와 트랙이 별도의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운드 트랙은 중간에 빈칸 없이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영사기에서 재생 시 빛이 사운드 트랙을 통과할 때 사운드 트랙 패턴에 따라 빛이 통과하는 양이 달라지죠. 이를 통해 진공관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달라지고 이 전류의 변화를 앰프와 스피커에 연결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 사운드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갑니다. 바로 돌비 디지털, DTS, SDDS의 등장이죠. DTS의 경우 필름이 아니라 CD롬을 이용하여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그래서 DTS 로고에 CD를 강조해서 보여주죠. 우리나라에서도 필름이 심의 때문에 중간이 잘렸었는데 CD는 그대로여서 화면과 음성이 일치하지 않은 영사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DTS도 필름에 CD가 건너뛰어서 재생할 수 있게 타임코드를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35mm 필름의 사운드 트랙은 왼쪽부터 SDDS, 돌비 디지털, 백업용 아날로그 사운드 트랙, DTS 타임코드가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필름을 이용해서 촬영된 마지막 한국 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설국열차입니다. 한국은 2013년까지 필름의 사운드 트랙을 기록해서 영화를 보았던 것이죠. 최근 기생충 때문에 미국에 방문 중인 봉준호 감독님은 미국에 아직도 필름 현상소가 2개 남아있고 코닥 관계자가 봉준호 감독님에게 필름을 생산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니 다시 필름 영화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필름이 사라지고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됐으니 이제 아인슈타인과는 영원히 빠이빠이하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CCD도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CCD는 일종의 센서인데 빛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만 없다 뿐이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유튜버가 사용하는 카메라도 모두 광전 효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전구 이후로 요즘은 많이 LED로 대체되었는데 이 LED도 광전 효과를 역으로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켜시는 LED 플래시나 LED TV의 백라이트부터 유튜버들이 카메라 앞에 켜놓는 LED 조명까지 모두 광전 효과를 이용한 제품입니다. 즉 우리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아인슈타인의 덕을 보고 있어요. 광전 효과는 영화와 유튜브 외에도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였지만 빛이 파동이라고 확신을 가진 과학자들에게 빛이 입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빛이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앤트맨이나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 아인슈타인이 아니었다면 만들 수 없었던 영화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광전 효과를 쌈 싸먹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업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요.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론을 세우면 그걸 입증을 하거나 보급화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CCD도 1969년 벨 연구소의 윌러드 보일과 조지 스미스가 최초로 개발하였는데 2009년에 CCD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청색 LED를 발명한 일본의 나카무라 슈지도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요. 태양광 발전도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요. 마무리. 아인슈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화, 유튜브, LED, 태양전지가 없는 시대를 살거나 지금보다 훨씬 늦어진 시대에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성 이론이 분명 인류에게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지만 광전 효과도 인류에게 끼친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을 만했습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건 모두 아인슈타인 덕분이에요. 아인슈타인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서 영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네마테크 코너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코너가 계속해서 제작될 수 있게 응원을 해주세요.